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자, 다 함께 외칩니다. 스토브리그는 이해랑이지! 와!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옐카 예. 초대 손님 중에 예. 2번 나오신 분이 계세요? 패널들 말고 초대 손님 없지 않나요? 없죠? 네. 아니, 그 사실 원래는 지난번에 왔을 땐 이해랑 대표가 여기 앉았어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정식으로 소개를 안 했다. 자, 나는 스토브리그의 항상 소개를 진정한 주인공. 자, 989억 중에 398억을 땡긴 큰손.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의 이해랑 대표와 2년 만에 함께 합니다. 땡긴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까?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뭘 땡겨요, 땡기기는. 아니, 표현이 확 끌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한 그러면 표현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옐카 MC석을 항상 누리는 장스나 버전으로 한번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세요. 네. 아까 두 분 분장실에서 수수료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숫자 계산이 안 되더라고. 398억에 5%잖아요, 네. 최대. 근데 막 80억 얘기를 하길래. 진짜 듣고 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놓고 뭐라는지 알아? 자기 문과였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그래도 제가 명문고 출신, 우리 장성호 해설위원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원래 사실 스토브리그의 끝까지 사실 스포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잘 날도 없고 그쵸. 막 그 FA 큰 건도 있지만 선수들 관리하는 선수들 연봉 계약도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편안해 보여서 그 어느 때보다 다 끝났습니다. 예. 일단 뭐 FA 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찌감치 끝냈어요. 네, 좀 어, 일찍 끝났어요. 이번 FA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쉬웠다. OX 하나 둘 셋. X. 쉽진 않았다 그래도. 왜요? 왜요? 누가 제일 굉장히 어려웠어요? 빨리 끝나고. 5명 중에 누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진짜 누구 하나 빼놓고 안 어려운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기대치도 다 다르고 선수가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팀이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올해는 그리고 막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화려했던 애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굉장히 사실 막 정말 막 쥐어짜듯이 갔던 해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는. 맨날 엄살. 맞아.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해랑 대표 나온다고 해서 네. 스카플러스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네. 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딱 이렇게 말하니까 맨날 어렵대. 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일 많이 챙기잖아. 가장 많이 챙기죠. 그렇죠. 피가 말라요, 진짜. 네. 근데 지금 네. 내년부터 이제 셀러리 캡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분명히 이제 선수 몸값이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좀 하고 계세요? 우려가 많으시죠, 아무래도. 저보다도 팀들이 우려를 많이 하셔서 올해 사실 그래서 최대한 높여놓자라는 그렇죠. 게 목표였죠. 맞아요. 어쩔 수 없지. 네. 저희는 또 그런 맞아요. 입장에 지금 있고. 높여놔야지 그 기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지금 FA 광풍이 끝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FA 광풍을 못 만나본 남자. 아니, 저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셀러리 캡 때문에 네. 이제 각 구단들이 투자하는 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2021 시즌이. 그래서 아마 이제 돈을 그래도 뭐 특히 A급들은 뭐 많이 받겠죠, 돈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특이급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몸값이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고민해서 그건 실질적으로 누구도 네. 모르잖아. 누구도 모르네.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 상황을 사실 제일 좌지우지 많이 하는 건 저는 팀 성적이라고 봐요. 네, 팀 성적이 가장 제가 한 2년 전쯤에 굉장히 얼어붙었었어요. 사실 2년 전 출연했을 때 안치홍 선수 이적했을 때만 맞아요. 해도 시장이 엄청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짜고 나온 고육책이 뮤추얼 옵션 네. 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저는 조금 시장이 풀릴 것 같아요라고 바라봤던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치열해졌고 독보적인 1등이 없는 게 사실은 시장 활성화에는 가장 좋거든요. 독보적 1등이 없으면 사실 돈을 쓰고 싶지 않죠. 어느 팀도 있으면. 왜냐면 아무리 돈을 써도 내가 1등을 할 수 없다면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고 또 선수를 또 잘 영입을 하면 금방 가을 야구도 갈 수 있고 또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기팀이 잘하는 게 유리해요? 못하는 게 유리해요? 인기팀은 못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죠. 아니에요? 인기팀은 항상 중상위권에 아, 있어주시는 언저리에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건 아. 그냥 에이전트 입장 욕하시면 안 되고. 아니요, 그럼요. 예. 전적으로 그렇지. 에이전트 입장에서. 에이전트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인기팀은 중위권에 계실 때가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가을야구를 가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자, 중위권에 계실 때. 자, 저희 엘카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네. 이해랑 피셜. 그쵸. 엘롯기는 그냥 아, 중간 정도에만 맴도는 걸로. 아니 근데 떨어지기 잘. 중간에 있다가 한 번씩 올라가 주셔야 돼요. 꼭. 네. 네, 한 번쯤 올라가서 또 이제 한국 시리즈도 가시고 우승도 하시고 이래야 또 이게 예. 좋죠. 근데 네. 근데 롯데는 거기도 사실 쉽지. 그렇죠. 롯데 예. 올해 몇 위? 올해요? 뭐 중간 정도 해야겠죠? 표정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네. 아, 너무 근데 이제 롯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느낌이라서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잘 보이려고 나왔어요, 사실. 아, 좋은 선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스카포라스랑 좀 뭐 비교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스카포라스 같은 뭐가 경우에는 그래요? 예? 스카프라스랑 비교할 만한 그렇죠. 유일한 사람이지. 제가 저기 지난번에 그 이 대표 나왔을 때 제가 한 줄 요약 그 했잖아요. 스카포라스. 근데 스카프라스라는 말이 마냥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 이 대표 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스카포라스는 이제 철저하게 몸값이 높은 선수들부터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협상을 이제 네. 진행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해랑 대표는 사실 이번 그 스토브리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소속된 선수들이 거의 뭐 일단은 뭐 FA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서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정해요? 우선순위. 네. 협상의 순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수 고객도 네. 있을 네. 거고. 그렇죠. 조금 주변부도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좀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지. 제가 그런 게 보는 좀 이해랑은 그런 거 가리는 사람 아닙니다. 다 소중한. 저 같은 거. 뭐지? 그냥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신빙성이. 아 근데 순서는 사실 처음에 정하지는 않은데 대충 느낌은 와요. 아,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원래 계약이 거의 합의가 끝난 거는 백정현 선수였어요. 네, 백정현 선수가 가장 먼저 합의가 끝나기는 했고 발표 시점은 그럼 조금 왜 조율하는 늦어졌어요. 거예요? 왜 조율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아주 뭐 옵션의 아주 라이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발표를 할 때 또 사장님을 뵈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사장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세면 안 되니까 거의 빨리 하시기는 하는데 백정현 선수 마지막에 조율하는 조금의 과정이 있었을 뿐인데 사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좀 큰 틀은 네, 합의를 봤던 선수이긴 했어요. 그래서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도 타구단에서 좀 관심이 있어 하셨는데 본인이 우선 삼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예. 네, 삼성도 또 처음에 이제 기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4년을 다 정말 제시를 순탄한 해주셔서 협상 과정이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음. 공식 발표 1호는 박건우 선수였죠. 박건우 선수였죠. 네. 예. 근데 우선은 박건우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사실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단장님이랑 저도 처음 이제 임선남 단장님. 네, 예. 임 단장님이랑은 처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예전에 뵙기는 했어도 이렇게 협상은 처음이었는데 스타일도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데이터도 워낙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사실 나성범 선수가 옮기지 않는다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처음에 저희가 건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도 그래요? 있었어요. 네, 오. 옮기는 게 결정이 사실 안 났을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처음에 그런 교감은 사실 안 해도 이제 알테아 선수가 빠지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조금 아. 그런 이슈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하. 느낌으로는.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 변수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나성범 선수가 지금 기아로 떠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몸값의 변화는 조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제 기아에서 오퍼를 받은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스테이를 한다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떠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의 양쪽을 다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장이 늦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뒤늦게 대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몸값은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창섭 기자가 오늘 이해랑 대표 나온다고 작심을 하고 따로 아니에요. 예, 준비를 사실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옐로우 카드를 오면서 가장 준비를 안 하고 왔어요. 준비 안 한 게 그 정도예요. 딱히 이제 근데 이게 별로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박건우 선수, 뭐 김지한 선수 이렇게 다 찾아보다가
최근 3년간 외야수 승리 기여도만 이렇게 따져봤는데 네. 여기 1위가 이정우 선수고 예. 2위가 박건우 선수, 뭐 3위 김재한, 4위 전준우, 5위 김현수 선수더라고요. 5명 중에 4명은 네. 웅장해진다. 그래서 왜 그래서 왜? 1위가 참 눈에 띄죠. 그러니까. 그래서 1위가요? 네. 이정우 선수. 네. 우리 이정우 선수. 예. 맞 이정우 선수 데리고 있구나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네. 이정우 선수 곧 7년 지나고 또 해외 또 갈 수 있는. 얼마 안 남았지. 네, 한 2년 그것도 얼마 남았을 안 거예요. 남았어요. 2년이요. 네, 2년 남았네. 2017년 7, 8, 9, 10, 11, 12. 내년까지네. 뭐 네, 해외로 2022년, 많이 2023년 예. 끝나면 포스팅 가능하고 네. 아니면 FA로 가도 1년만 더 찝니다. 지금 미국 생각하고 계신 거야? 일본 생각하고 계신 거야? 저는 사실 미국 쪽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고, 예. 왜냐면 적응을 또 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리그의 특성도 다르고 투수들도 다시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외야수 같은 경우는 구장이 워낙 다르잖아요. 다. 네. 특이하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이러려면 조금 빨리 나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정우 선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정우 선수도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하고 꿈도 키우고 또 착실하게 준비도 하고 제가 있고 여쭤보는 건 미국.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네, 요즘 최근에는 서로 미국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왜냐면 김하성 선수도 최근에 진출을 해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래서 미국 얘기도 많이 듣고 되게 재밌어요. 이정우 선수 미국으로 가면 좋습니까? 롯데로 오면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뭐가 딜레마야? 미국하고 롯데하고 이게 어떻게 아니, 어느 그러니까 부분이 딜레마인 거야, 진짜. 나의 입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인가? 네. 아니면은 내 그런 개인적인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선인가? 네. 그거에 대한 딜레마라서 본인이 딜레마 갖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죠. 여기서. 근데 지금 이창섭 그 기자가 WAR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몇 년간 책을? 최근 최근 3년. 3년. 네. 그럼 이제 협상을 할 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세이버가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뭐 많은 팬들분들도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도 이제 협상에 좀 많이 좀 어떤 적용이 돼요. 당연히. 세이버 쪽이. 리코가 네. 그런 거를 가장 세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서 협상 파트너들을 당황시키는 에이전시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네. FA는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연봉 협상 자료가 훨씬 어려워요. 자료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만들었을 때 거의 한 80장까지 나왔거든요. 너무 잘했으니까 또 할 얘기가 많을 A4 수 있고. 기준으로 80장이요? 네. 글자를 크게 뺀 거 아니에요? 논문 아니에요? 논문? 아 죄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글자를 뭐 원래 요만큼 이렇게 빼야 되는데 막 이만큼 빼는 거 포인트 아닙니까? 25. 네. 거의 한 8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훌륭한 선수기 때문에 할 얘기도 너무너무 그러면 그 많았고. 80장 안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을 담아요? 뭐 기본적으로 고영표 선수가 왜 훌륭한지, 어떤 만큼 훌륭한 선수인지, 리그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세이버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들과 또 이제 게임에서 이제 보여준 모습들 중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정리를 해서 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구단과 자구단과 이제 연봉의 비교를 다 일일이 해서 뭐 몇 년 차에 어떤 연봉을 받았고 과거의 기여도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FA를 다닐 때 사실 자료 달라 그러시는 팀들은 없는 게 너무 저보다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뭐 전력 분석 파트나 이런 데서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더 훨씬 훌륭한 자료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걸 더 궁금해하세요. 현재 뭐 결혼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여자친구는 정서적인 있나요? 문제랄지 예, 가족 몸을- 상황이랄지 네, 뭐 네. 그 지방 오는 건 괜찮아 하나요? 뭐 팀메이트들이랑은 어때요? 뭐 저희 팀에는 어떤 선수랑 친해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없는 정보들,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럼 훨씬 더 많이 그런 질문이 궁금해하세요. 들어왔을 때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이랑 친해야 돼요. FA 선수랑 굉장히 친해야 되고 FA 선수랑 친해지고 FA가 딱 지나면요. 그래서 엄청 친해져요, 선수들이랑. 근데 아까 장순아 질문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 이 클래식 스탯, 세이버 스탯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해랑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스탯, 협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스탯은 뭔지. 그 저는 컨셉을 진짜 좋은 질문이다. 컨셉을 잡아요. FA는 컨셉을 딱 잡아서 예를 들면 장스나다. 그러면 장스나를 내가 이제 어느 팀에 보내고 싶으면은 우선은 이 사람을 브랜딩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FA랑
연봉 협상 완벽하게 다른 얘기거든요. 연봉 협상 그 팀에서 너무 잘하시고요. 어차피 이미 해온 결과에 대해서 연봉은 협상을 하는 거고요. FA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까지 이 팀에서 모르는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팀들이 좋아하는 거는 꾸준함이에요. 사실 부상이랑 꾸준함. 건강한 몸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단장님들이 딱 누군가 영입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이 친구가 엄청 잘하는 것도 있지만 먹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두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뭐 2년, 3년, 4년, 5년, 6년간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브랜딩이 사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되게 많아요. 선수들이. 특히 뭐 김현 선수, 뭐 김재환 선수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정말 좋거든요.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 운동 선수로서의 워크 에틱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선수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고 백정현 선수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철학적이고요. 저는 백정현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모든 후배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결국은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브랜드 그쵸. 그리고 그 선수의 어떤 팀원으로서의 선수로서의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스텝보다 그게 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스탯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예. 뭐 다른 선수들보다 백정현 선수 계약이 좀 놀랐었어요. 백정현 선수가 나이도 좀 있고 4년 계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스탯만 봐서는 중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선수의 아까 이랑 대표가 말을 했던 브랜드가 일단 더해져야 가능했던 계약 기간이었군요. 그렇죠. 선수의 로열티가 가장 컸어요. 원래 2020년 끝나고 FA였어요. 백정현 선수가. 근데 조금 부상이 있으면서 근데 그 당시에도 보통 선수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서 채워서 FA를 해요. 보통은. 왜냐면 그 1년이 투수에겐 너무나도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나이도 이미 어느 정도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백정현 선수는 자기가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마운드에 올라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서 재활을 하는데 또 저는 또 대단했던 건 삼성도 그 백정현 선수의 그렇게 하는 걸 다 기다려 주시고 또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또 재활을 도와주셨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진짜 그래서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에이전트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정현 선수가 저는 딱 하나는 있거든요. 무조건 선수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거는 이게 진짜 1번이에요.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스카프로스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었어요. 보라스 자기 이익이 향하는 대로잖아요. 네, 본인이 일단은 돋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과거에도 제로드 위버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제러드 위버. 말을 안 들었어요. 네. 위버는 그냥 남는다고 했고 헐값에. 근데 보라스는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냥 결별했어요. 선수와. 이제 그런 LA 에인절스에 남을 때 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대표는 그럼 보라스는 아니네요. 뭐야? 칭찬이에요, 여기요. 한국의 스카프라스라고 하면은 이해랑한테 기분 나쁜 말이네. 근데 그게 좀 저는 항상 이제 한국의 스카프라스라는 이제 표현 수식어가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저는 스카프라스는 철저하게 진짜 좀 개인적이고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에이전트로서 근데 이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선수를 가장 우선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수의 어떤 권리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빈 빌러에 가깝지 않나. 네, 마빈 빌러 네, 선수 노조 위원장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제 메이저리그도 선수들의 그런 권익이 많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뭐 이 대표도 괜찮네. 좀 비슷한 흐름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퓨처스 FA라는 제도가 있었고 네. 저희도 좀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또 방출 선수들도 많았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도를 어려워요. 도입한 것에 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무슨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말 같지도 않은 제도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제도 이게 매력이야. 말 같지도 않은 제도 만들어 놓고 괜히 선수들 위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네. 장성호 공감은 의원님- 하시죠, 근데 제가 한 얘기에. 네.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공감은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안치홍 선수 그 유권 해석을 사실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장기 계약도 이번에 많이 체결이 됐는데 장기 계약도 사실 구단이 굉장히 좋은 이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니 그런 이번에 것들이, 그 SSG 중심으로 장기 계약 선수들이 네.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단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이해랑 대표 아이디어. 이번에 저희가 SSG 선수는 없었는데 네. 이 안치홍 선수 유권 해석을 같이 받으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열린 거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KBO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BFA 단연 결국은 계약이 다 생긴 이해랑이 거죠. 만든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 대표가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선진작으로 가고 있네요. 네, 진짜로. 아니 이게 절대로 선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FA 지금도 제일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 4년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은 S급이 나오면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오래 있다 풀리고요. 그렇죠. 사실 S급도 1년 뛰고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장기 계약. 무조건 이제 약간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저희가 호경민 선수 이제 작년에 7년 계약을 하고 옵트아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넣었거든요. 네. 근데 선수 옵트아웃이 사실은 7년 계약인데 중간에 옵트아웃을 넣은 가장 큰 이유는 또 저는 선수에게만 유리한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거는. 그래서 7년 계약이지만 4년 후에 옵트아웃을 다시 하고 또 본인이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7년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 옵트아웃 조건을 넣는데 굉장히 노력을 4 많이 플러스 했어요. 3인데 4년 끝나면 옵트아웃. 그래서 4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4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4 플러스 2, 4 플러스 3은 우리가 얘기하는 베스팅 옵션일 때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넘어가는 그 계약을 저희가 4 플러스 2라고 하는 거고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굳이 설명하면 허경민 선수는 7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4 플러스 3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치만 저도 네. 일단 그렇죠. 그렇게 개념화 네. 시켰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허경민 선수는 사실 7이고요. 굳이 따지면 그렇죠. 7 마이너스 3입니다. 아 자기가 3을 뺄 수 있죠. 뺄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만 채우면 다시 본인의 의지대로 FA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선택은 선수밖에 없어요. 플레이 옵션이에요. 야, 조건이 좋구나. 좋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보고 이해랑 대표는 확실히 메이저리그 쪽에 많이 박식하다 보니까는 메이저리그 형태의 계약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구나 싶었고 앞으로 또 어떤 계약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선수 출신 단장들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협상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로 선출 단장과 비선출 단장 지금 반반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예, 선출 단장이 조금 많나? 조금 더 많아요. 네, 예. 맞죠. 네. 어떤 차이가 있고 누가 더 협상하기 어려운지 저는 선출 단장님들이 훨씬 어려우세요. 어렵다고요? 훨씬 어려워요, 저는. 네.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도 하고요. 또 선수들을 아무래도 그저 선수를 바라보시기보다는 또 내가 했었으니까. 후배들로 바라보시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한 단장님이 이거 이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 돈이 적어? 그럼 적진 않거든요. 아니, 안 적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누가 그렇게 급발진을 합니까? 갑자기 그럼 이제 웃으면서 물론 이게 큰 돈이지만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이 또 다 어른이시고 저보다 훨씬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야구 후배가 아닌데 괜히 선배님 뵙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출 단장님들도 저를 엄청 힘들어 하신다 하더라고요. 사이는 좋은데도 만나고 나면 특히 차문 선생님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에이전트를 30분 이상 절대 안 만나는데 이 대표 너무 2시간씩 있다가 하니까 자기가 가고 나면 1시간을 누워있는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비선출 단장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가? 네, 아마 가시면 이제 2시간 누워 있고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비선출 단장님들은 조금 대화가 확실히 이제 프런트 생활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선출 단장님들 같은 경우는 프런트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서 서로 또 맞춰가는 게 좀 필요해서 선출 단장님들이 조금 더 저는 어려워요. 그리고 협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계약이 딱 발표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선수들의 멘트라든가 에이전트의 멘트들을 보면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진정성이 느껴졌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협상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진정성이 진짜 느껴져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은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선수 진짜 있어요. 네. 정말 장성호답다. 네. 근데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면 저도 사실 협상을 해봤잖아요. 네. F 협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돈 많이 주는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프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 어떤 진짜 협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네, 그게 좀 이제 궁금해요. 느껴져요. 협상을 할 때. 아, 그래요? 정말 그리고 진짜 와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팀은 이거 잘못 옮기면 진짜 이분들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막 정말 예전에 김현수 선수 사실 메이저리그와 LG사에서 고민할 때는 거의 그 당시에 LG 트윈스에서 러브콜을 보내실 때 저 윈터 미팅 간에 쫓아온다 그러셔가지고 쫓아오면 계약 안 하겠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정도로 지금은 안 계신 분인데 정말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진짜 너무 힘드신지 새벽에도 진짜 장문의 어떤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제가 힘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삼고초려 이상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많이 부분들이 줬잖아요. 돈도 많이 줬잖아요. 그럼요. 이거 돈도 많이 줬는데 진정성은- 일단은 메이저리그에 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와중에 그것도 사실은 원래 소속됐던 두산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나 소속감이 강했을 텐데 더가웃을 반대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이 절대 있었다는 쉽지 거죠. 않아요. 네. 네. 절대로 팀을 옮긴다는 게 옮겨 보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절대 선수들은 자기 소속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돈 때문에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네. 너 같진 않아. 네. 근데- 근데 저는 그랬다고요. 네. 근데 돈을 많이 근데 원소속 팀은 보면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타구단에서 들어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타구단은 훨씬 더 적극적이시고 막 이미 너무 준비가 많이 돼 있고 또 본인 이제 원소속 구단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사실 타구단에서 붙으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정성부터 모든 걸 다 모셔오기니까 마음도 옮겨야 되고 옮기는 거 진짜 어려운 결정이에요. 지금 말을 들으면 박병호 선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도 진짜 팀을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해랑 대표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딱 9년 반을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야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 박병호 선수 번호는 그냥 히어로즈에서 영구 결번의 거의 영순위 번호였는데도 불구하고 박병호 선수 그 협상 과정, 계약 과정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개 자체가. 박병호 선수는 예. 저희가 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FA 계약할 때 가장 마지막 요게 눈을 찍은 계약이 박병호 선수 계약이잖아요. 그쵸. KT로 간 KT는 어떤 진정성을 보였습니까? KT 같은 경우는 네. 먼저 굉장히 빨리 연락을 주셨어요. 아, 먼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선권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죠. 네,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왜 이런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박병호 선수를 영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좀 편안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또 다른 좀 시간의 어떤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건데 KT는 처음부터 많이 이제 박병호 선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유한준 선수가 이제 은퇴를 그렇죠. 하게 됐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감독님도 또 워낙 좋아하시고 많은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제 입장에서도 또 이제 만약에 원소속 구단을 떠난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자, 구단 고위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번호표를 먼저 빼셔야 됩니다. 요즘은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 선수 아니면 답이 없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구단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또 그 상황마다 변화를 많이 주시고요. 구단들도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제일 오퍼가 이 얘기는 한번 꼭 하고 싶었던 게 오퍼가 가장 많이 실제적 오퍼 관심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라는 건 저는 큰 의미를 안 둬요. 메이저리그도 그렇죠. 보면은 네. 진짜 실제로 오퍼 시트가 오는 선수와 오퍼 관심은 정말 너무 많은 구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러니까 찔러나 보는. 그죠 물어보고 그렇죠. 뭐해 뭐 이런 건 사실 얼마든지. 근데 정말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얼마 줄 수 있어, 몇 년 줄 수 있어. 마이너리그 계약이라고 해도 사실 주는 것 자체는 관심과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관심은 뭐 그잖아요. 또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일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실제적 오퍼를 받은 선수가 누구일까요? 이거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했던 FA 중에서 네. 가장 많은 팀에서 오퍼를 한 선수. 김현수 선수 아니에요? 양의지 아니에요? 양의지일 수 있겠다. 네, 저도 양의지 같은데. 난 김현수. 수요가 딱. 허경민 선수. 오. 허경민 선수가 가장 많은 팀에서 실제적인 금액을 오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관심은 거의 뭐 구단 고위 관계자님들 번호표를 뽑으실 때 액수를 적어서 뽑으셔야 좋죠. 참 저런 설명 잘해. 네. 아니 중간에 일단 번호표를 잘라가지고. 뽑는데 네. 이게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보는 번호표인지 공수표인지. 진짜 우리가 데려오고 싶어서 뽑는 번호표인지는 이해랑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그 메이저리그 기사 같은 것도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되네요. 스즈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6개 팀, 7개 팀에서 뭐 관심이 있다고 사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느 시기냐에 따라 달라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12월이 넘어서 나오는 기사면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기사는 사실 뭐 하다가 워낙 변수가 많고요. 이제 12월 정도가 이미 되고 나면은 이제 윈터 미팅 끝나고 나서는 거의 확정이거든요. 모든 게. 이제 영입 리스트가 거의 확정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뭐 7개 팀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단 소스들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경우가 꽤 있어요. 1월 달부터는. 네. 확실히 문제구나. 네, 시기적으로. 근데 뭐 7월, 8월엔 관심은 정말 있는데 그게 실제적 오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뭐 김현 선수 보면 아시겠지만 김현 선수 사실 그때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표현했던 상위권 팀에 저희가 크로스 체크하고 스카우트들 한국 들어온 리스트 다 체크하고 이랬을 때 볼티모어 많이 안 오셨어요 또. 그 제일 많이 왔던 팀은 오퍼를 안 했어요. 또. 나 그것 때 막 마산도 가고 막 이랬는데 온다 그래서. 스카우터 만나러. 네. 그래서 누가 왔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딱 봤을 때, 오늘 왔는데 잠실에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잠실에 왔을 때 누가 왔느냐를 이제 체크를 많이 하죠. 오늘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이해랑 대표와 함께 했는데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든 뭐 계약과 관련해서든 두 분의 그 한 줄 소회 듣고 이해랑 대표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창석 기자. 이정우 선수 보내주세요. 뭐지? 그냥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표정에서 극혐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래서 요즘 연락을 안 해. 뭔가 일을 개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개척을 하라는 거죠. 네, 네, 힘들죠. 계속. 자, 요거 받고 우리 이해랑 대표 이제 스캇 예랑스 이런 거 안 할래. 그냥 이해랑이야. 이해랑은 이해랑입니다. 이렇게 2년 만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주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항상 팬분들께 많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서 FA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계약 끝내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되게 많으니까.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내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년은 2년치기 때문에 네, 그렇죠. 2년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선수가 많은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제가 사은품을 사은품이 아니죠 뭐죠? 사은품. 선물. 이야, 지금 좌우에 지금 들려있는 선물들 보이십니까? 이정우 선수, 김현수 선수, 박건우 선수. 네, 사인볼과 운동화. 로 사이즈까지 함께 이야. 써주시면 추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예쁘게 이 신발과 사인볼이랑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팍팍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여기 앉았다가 이제 뭐 사실상 식구, 가족 같은 관계. 네.
아주 좋아요. 아, 너무 편하게 왔다 가서 아, 죄송해요, 약간. 아니 사실 장스나 이창섭과도 정말 친하기 때문에 뭐 사적으로도 많이 보는 사이인데 오늘 이게 방송인지 여기 뭐 음료수가 좀 있는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멋진 이야기 많이 들려준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의 이해랑 대표 2023 시즌에는 더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브리그는 이해랑이다! 감사합니다. 와, 이해랑. 고맙습니다.